십상시 파문을 검찰이 단순한 문건 유출 사건으로만 수사해왔음이 결국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문건 내용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 종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문건 유출 책임도 숨진 최경위에게 사실상 다 몰아버리는 분위기입니다. 박경정은 청와대에서 경찰로 옮겼을 뿐 외부 유출에 관여하지 않았고 청와대 회유 의혹이 불거진 한경위도 복사만 했다는 겁니다. 유출 동기부터가 석연치 않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 경위의 발인이 오늘 있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성당에서 오전 8시 25분쯤부터 시작된 장례미사는 250여 명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앞서 장례식이 끝나고 추가 폭로가 있을 것이라는 유가족의 입장이 보도되기도 했지만 어제 최경위의 형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못 박은 것처럼 추가 폭로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유출된 문건의 내용은 거짓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십상시 정기회동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문건 유출은 지난 2월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서울경찰청 정보 1분실로 들고 나왔고 한모 경위가 이 문건을 복사한 뒤 숨진 최경위가 이를 언론사, 기업 등에 전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경정이 외부 유포에 직접 관여하진 않았다며 청와대 재직 당시 작성한 문건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만 문제 삼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을 통해 문건 유출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지목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7인 회도 실체가 없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박지만 씨의 검찰 조사로 관심이 쏠렸던 박지만 미행 의혹도 박지만 씨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돼 온 미행자의 자술서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단순 의혹으로 치부됐습니다. 거대한 양대 비선 그룹들이 충돌해 한쪽이 타격을 입을 것처럼 구도가 형성됐던 사건은 어느 쪽도 거의 다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한경위를 회유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JTBC는 한경위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를 자백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며 회유했다고 보도했지만 한경위의 변호인은 본인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를 즉각 부인해 진실 공방이 됐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한경위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최경위의 장례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 한경위와 숨진 최경위가 문서 유출을 주도했다는 쪽으로 검찰 결론이 기울고 있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우선 동기가 석연치 않은 데다 가장 중한 책임을 숨진 최경위에게 몰고 박경정과 한경위는 낮은 수준의 혐의만 지운 것에서 뭔가 조율된 듯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야당에서는 검찰이 권력 암투와 국정 개입이라는 본질을 비껴갔다며 다른 방식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국정농단 사안이나 유출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결론은 사실 짐작하던 대로 별게 없을 겁니다. 이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나 아니면 두 개 다를 결합해서 하는 것 외에는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